이 정부조직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아마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단 3일 만에 우리 법안 소위도 통과를 시켰고요. 드디어 오늘 우리 행안위 전체에서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정 자체도 합의된 일정이 아니고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국회법상 숙려 기간을 내펴진 거는 또 말할 필요도 없고, 48시간 전에 검토 보고서도 배부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아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나 국회의 가능을 정말로 필요할 때만 선별해서 쓰는 거 아니냐. 지난번 우리 민주당 간사께서 국회 가능을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우리 민주당에서 국회 가능을 그렇게 존중해 오셨습니까? 모든 운영을, 그 가능을 짓밟아 오신 게 민주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절차라든지 국회 가능을 깔아뭉갠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면 심사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심사가 제대로 됐느냐. 우리 지난 전체에서 대체 토론 딱 1시간 17분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다 이 정부 조직법이 잘 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법안 소위요. 법안 소위도 얼마 하신 줄 아십니까? 법안 소위도 2시간 20분 했습니다. 그때 행안위 전체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법안 소위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법안 소위에서라도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충분한 논의가 되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아마 위원장님 오늘 또 한 12시 안에는 다 마치시려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기계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냐. 소위 안건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위 안건에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 올려야 되는데 어떤 법은 올리지도 않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도 올리지도 않고 우리 법안도 올리지도 않고 오직 이와 관련되는 법만 올려서 핀셋 법안 소위를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며칠 전 언론을 보니까 이 법안 정부조직법이 올해 국정감사라든지 내년 결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즉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사유, 이거는 1년 내년 1월 1일 날 시행하는 것이면 좀 더 숙려 기간을 주고 좀 더 연습 기회를 줄여서 다른 논의상에서 더 공론화를 시키고 좀 더 세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결국 걔는 국민적이고, 우리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그냥 구경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 여유가 없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부조직법을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너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만 드시지 말고, 그거는 이 다 지나간 이야기고요. 좀 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면서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섞여서 공수처법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공수처법에 의해서 얼마나 큰 편안이 있을 거 기억을 하실 건데, 그 전체를 또 밟으시죠. 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영세기를 비롯해서 이 정부조직법, 저희들이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 내지는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었으면 정부조직법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편하는 건 이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제대로 된 정부조직법이야만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속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연습계획을 통해서 이 정부조직법에 대한 진지하고도 진실한 논의장이 개최되기를 기대됩니다. 네. 네, 윤건영 간사님.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서범주 간사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찬반 토론에서 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된 내용들로 예. 위해서 좀 더 논의를 하자. 네. 뭐 충분히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정치에 있어서 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뭐 제가 당의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장외 집회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언론 보도에 보면 7만 명 정도가 모이셔서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출범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 내외 여러 가지 변수들을 극복해가면서 국민들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국면을 해결해 보자고 하는데 대통령을 끌어내자니요. 그러니 우리 국회 행안위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고 발목 잡기다 아니다라는 그런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을 끌어내겠다는 건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일하려고 만들어내 놓은 정부조직법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지를 따져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돼. 라는 식의 접근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우리 서범수 간사님께서 연석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여지껏 단 한 번도 행안위에서 연석회의를 거쳤던 적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안들을 왜 안 올렸냐 그랬는데 그럼 사정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도 지금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의사진행 발언 좀 빨리 마무리하시고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으면 찬반 토론을 하시자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정도 하시고 또 이제 찬반 토론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네. 우선은 우리 간사의 제안 설명 듣고 찬반 토론 또 충분히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분으로 제안해서 추가적인 의사진행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 윤건영 간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이게 정말 내로남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행도 얘기하시고 또 금방 또 뭐 주제 다른 이사진행 발언을 한다고 우리 간사님한테 또 지적을 하시고 근데 그런 정도는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19대 때 행안위에 처음 들어왔었습니다. 행안위에. 그때 들어오니까 저희가 의석수가 많았었죠. 저희가 이제 152석에 또 자유선진당이 5석인가 아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회의를 하면서 서로 상당히 트러블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견 차이도 많이 있고 서로 고성도 오고 가고. 그렇지만 그래도 모든 법안을 합의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선이라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니 표결로 하면 되지 이게 민주주의인데 표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배 의원들이 그거는 지금 국회 관례가 서로 여야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의 원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만 해도 소위원회, 법안 소위 가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서로 하면 통과가 안 됐어요. 숙련시켜놓고 뒤에 놓고 다시 서로 합의하면서 하나씩 절차를 밟아가면서 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법안, 보면 지금 10일 만에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발목 잡는 게 아닙니다. 일하시게 해야죠. 그리고 거꾸로 한번 지난 우리 윤석열 정부 때 한번 보십시오. 돌이켜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하면서 협치를 하고 이렇게 가야만 이게 정상적인 우리 국회가 운영이 되고 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모든 법안이 지금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국민들이 뽑아준 우리 민의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독재적으로 입법 독재를 해나가면 결국은 지금은 괜찮겠지만 이것이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그것이 아마 국민들한테 큰 저항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야 좀 협치를 하면서 서로 시간을 좀 갖고 또 어느 정도 이게 뭐 한 달 정도 늦는다고 해서 발목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대화하면 우리 필요성도 있어요. 다 맞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는 그런. 네.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이 끝났으므로 우선 소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건영 법안심사의 1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윤건영 의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총 2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강준영, 구자근, 김소희, 김태전, 김한규, 김현정, 박정, 박주민, 박지혜, 박충건, 박홍배, 오기영, 윤준병, 위성곤, 위용우, 이훈기, 전진숙, 정일영, 정춘생, 차규근, 최민희, 허정무, 황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5건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예산 및 경제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함으로써 금융감독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에너지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고 넷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산 수행하고 있는 방송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다섯째, 검찰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을 설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각각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한편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하였으며 일곱째,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복수차원제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정책 집행에서 효율적 체계적 대응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여덟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 강화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아홉째, 여성가정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기관 명칭 변경에 맞추어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을 포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사무를 조정하였고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부 혁신과 함께 국가 지식재산행정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식재산처의 소관 사무를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7조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기능 조직 등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에 필요한 개별 소비세법 등 628건의 법률의 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현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지방개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의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조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님 이제 보니까 부칙 7조에서 법안 620 몇 개? 620 몇 개를 부칙으로 628개입니다. 628개. 예. 이거 법안 한 번씩 다 읽어 보셨어요? 예. 뭐 제가 직접 읽어본 것은 아니고요. 예. 아니 그래. 최소한 법안 조문을 바꾸면 그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읽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일은 실무자들이 한다 하더라도 법이 628개가 바뀌는데 이 조문이 어떻게 바뀌어 들어가는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통과시켜요?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검사 2,300명 있죠. 네. 검찰청 직원 11,000명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검찰청 폐지하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죠? 다 직업을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자, 이래 물어봅시다. 지금 검사 2,300명 중에 공소유지하는 검사가 몇 명입니까? 한 검찰청에 10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공판부가. 그러면 적어도 한 300명 정도면 전국 검찰의 공소유지 다 할 겁니다. 나머지 1,500명, 2,000명 검사들 어디서 일해요? 무슨 그만두는 겁니까? 어떻게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자고. 네, 우선 지위는 유지될 수는 있을 겁니다. 아, 지위를 어떻게 일이 없는데 무슨 일 없는 검사를 몇천 명을 월급 주고 나라가 먹여 살려요. 그 다음에 11,000명, 이 중에 행정 직원도 있지만 수사 인력이 7,0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검찰청 없애면 중수청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중수청으로 가기를 원하는 직원들은 중수청으로 배치가 될 그래, 안 간다면? 것입니다. 안 간다면? 그러면 다른 역할을 찾아봐야 되겠죠. 아니, 그게 지금 법 바꾸면서 다른 역할을 찾아봐야죠 하는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공소청과 이 중수청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요. 그 기능이. 예, 그 기능에서 전부 흡수할 수 있을 아니, 이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을 해요. 응? 그러면 검찰청 직원 11,000명을 중수청으로 옮기면 그 사람들은 어느 건물에 근무하는 겁니까? 지금 그 검찰청장에다 근무하는 준비가 겁니까? 될 것입니다. 예? 준비가 될 것입니다. 아니, 준비가 될 것이란 말이 뭐예요? 건물 지으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전국에 공소청, 지청까지 1년 안에 짓냐고요? 이 1년이 아니고 시행이 언제 돼요? 항상 직접 자기 건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아니, 그 전국에 다 빌린다, 임대한다. 건축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부실이 어디 있어요? 왜 이러냐고요? 응? 공공기관이 임대해서 청사를 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간혹 어쩌다가 한 건물을 임대해서 쓰지 중앙기관 전체를 전국에 임대해서 쓴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전국에 임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지청이 있는 데는 공소청 지청이 중수청 지청이 있는 데는 건물 어딘가 다 빌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간이 있는 이렇게 필요한 답변해 보세요. 곳은 지금 검찰청 건물을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겁니까? 지청까지 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지청까지 안 두면 이 공소 유지하는 검사 말고 1,100명 명 검사들하고 어떻게 수용하느냐고요. 수용한다고 그 그랬잖아요. 인원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말씀드릴 자리는 아닙니다만 예, 다 계획이 있다는 아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실해요. 우리가요 물을 버리더라도 물을 옮기더라도 그릇에서 옮겨 담을 그릇을 만들어 놓고 옮기는 거지 물을 버리면서 이제 다시 새 그릇 가져와 담겠습니다. 이런 논리와 뭐가 다른가요 이게? 응? 그 다음에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만든다. 이름만 미디어가 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직원들은 모두 승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뻔하잖아요. 기관 폐지하고 한다는 게 방통위원장 없애려고 이런 방송미디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원 부처를- 숫자도 다르고 아니, 위원회 부처를 개편하면요. 구성 방식도 다릅니다. 그거 다 늘리잖아요. 다 있는 데다가 떼다 붙이고 하잖아요. 미디어를 붙이면 되는 거지 왜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요. 너무 속이 보여요. 응?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뒤에 사람들이 앞에 것과 우리 것은 다르다고 자꾸 생각해. 저는요 단언컨대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거예요. 응?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놓고 봐요. 당장 지금 나머지 검사들하고 검찰 직원들 어떻게 할지 청사 어떻게 할지도 답변 못 하고 있잖아요. 참내 더. 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유예기간이 있는 겁니까? 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년 뒤에 공소청과 이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당장 방안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이 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네. 지금은 정부 조직법이 만들어지고 그 시행,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설치에 관한 조항만 1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법과 그리고 설치법은 이 그 위원회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잘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실 분 우리 이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우리 조영 부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부 조직법이라는 야당 의원님들 주장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그리 급하냐? 두 번째는 졸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그리 급하냐? 저는 민생이 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다 지역구에 야당 의원님들도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정부 조직이 우선 개편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도 늦은 겁니다. 예. 더 늦어지면은 더 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충분한 소통과 토론이 없어서 졸속이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토론을 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이제 결단의 문제만 남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재부도 똑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 과정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는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니까 저번 소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기후에너지환경, 그러니까 기후환경하고 에너지가 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나라에서 그런 연관성 때문에 함께 그 부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기후 환경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가 대립될 때, 그러니까 장관들이 서로 다를 때, 이때보다 오히려 기후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한 장관 밑에서 차관을 따로 뒀을 때 훨씬 더 조정하기가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 원리상.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에너지 문제가 꼭 왜 산업 자원부에 있어야 되느냐, 왜 산업의 문제로만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고정관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 개편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금융하고 국제 금융정책부서하고 금융감독부서를 저는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원 또 더 이제 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조속이라는 말은 덜 압도할 수 없는데 국정기획위원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우리 정부의 방침이 외부로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는 죄송하지만 뭐 여러 가지 전당대회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으시다가 이제 갑자기 국회에서 실제로 이제 현실화되니까 그게 돼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번에는 이제 정부 조직의 얼개만 정하는 것이고 또 가령 검찰개혁 같은 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보안 수사권이나 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이런 건 또 나중에 후속 조치로 계속 논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상당 부분은 주의 논의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과 실, 과 같은 직제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런 디테일은 얼마든지 추후 논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국난 극복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 7월 20일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여야 4당이 정부 조직부 개편에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당시 지금 야당이죠. 같은 당, 야당의 자성과 그다음에 여론의 압박 뭐 이런 게 작용을 해가지고 정부 조직법 개편에 합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반성과 또 자성,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은 이 엄청난 비정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의 노력에 저는 야당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어제 대구에 내려가셔가지고 비밀 언덕이라고는 대구하고 경북 지역밖에 없으니까 거기 내려가셔가지고 100일밖에 안 된 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국민적 지지도 높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큰 차원의 결단을 하고 또 우리 결단에 대한 정책적 책임은 저희 정부 여당이 당연히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부 지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의 지적이 좀 우리가 귀담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은 일단 큰 의견을 정해놓고 나중에 추후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다리 의원입니다.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은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는 중대한 법률이며 국민생활 전반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 정부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부처를 쪼개고 합치고 새로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통상 개편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더라도 여야 간 협치를 통해 대체로 합의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근간을 흔들어 국민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개편도 드물었고 더군다나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처리 날짜부터 일방적으로 못 박아놓고 졸속 처리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 과정은 아예 생략되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당에서 여러 전문가와 각 상임위별로 우려한 점을 좀 짚어보면 검찰청 해체는 수사 지연과 사법 비용 증가를 초래해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결국 범죄자만 웃게 하는 불안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검찰청의 검사들은 조정하는 1년 동안 또 뭘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데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검찰의 수사 기능이 이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수사가 오히려 지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되는 오히려- 1년 동안 장관님, 네. 조정되는 1년 동안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도 신경을 그 1년 동안은 확실하게 현행 제도 하에서 현행 수사가 제도 진행될 하는데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서 중수청으로 갈지 공소처로 갈지도 모르는데 검사들의 손이 뜨지 않겠습니까? 예, 두 번째,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경우 규제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처에게 에너지 분야를 맡기면 전력 수급 안정성, 전기요금 인상 등 문제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법안 심사 소위할 때도 벌써 산자부 환경부 합쳐서 차관 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 부처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걸 벌써부터 차관회의 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조정의 문제가 토론 가운데서도 벌써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답변 나아가서 들어드리겠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에너지, 전기 따로 때가 무슨 문제가 있나 했는데 산자부의 산업의 가장 중심이 에너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부서가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밥을 못 먹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인데 어떻게 따로 떼놓을 수가 있습니까? 나아가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AI, 반도체 이런 국가 미래 전략 사업에도 족쇄가 되고 펀딩하는 데도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기재부 예산 기능을 총리실로 옮기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국가 채무와 신용 등급 악화, 경제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집권 여당의 정부 조직법 졸속 처리를 멈추시고 지금이라도 간곡하게 몇몇 부서는 합리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기후하고 함께 해놓으면 안 됩니다. 독일, 영국에서 실패해서 에너지 가격이 9배씩 올라서 다시 분리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네, 독일의 경우는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오르게 된 것이 러시아산 이 석유와 가스를 사용한 이 그 발전 비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되면서 장관님, 전 세계가 글로벌 추이가 지금 탄소 정책에 대해서 빠지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산업을 약화시켜야 됩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금방 뭐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절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방향과 큰 틀에 마련하는 거잖아요. 네. 권력의 어떤 집중, 특히 검찰의 어떤 그 민주적 통제에 대한 큰 방향을 잡는 거고, 구체적인 청사, 건물, 인력 세부 배치는 이건 행정 절차에 따라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면 되는 거고, 역대 정부 그랬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에도 국세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조직 개편 때도 수만 명의 인력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
어떤 절차대로 혼란 없이 체계적으로 됐고요. 또 예전에 검찰청 신설이 될 때 1948년 그리고 경찰청이 독립될 때 1991년에도 건물이나 인력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을 둬가지고 저희가 준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부적인 실무 세부 사항 가지고 이런 정부 조직법 개편 가지고 그런 문제제기 한다는 거는 상당히 협소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향후에 장관님께서 그 기재부나 또 부처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시설이나 인력 계획을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설과 인력 계획은 저희 행정안전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해서 기재부와 협의하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여쭤봐요. 성평등 가족부가 이번에 이제 정부적 개정이 됐습니다. 여가부에서. 네. 근데 여가부가 이제 어떤 성평등 관련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해서 중심 역할을 했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로 이렇게 명칭이 개편한 건 상당히 진전된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어떤 폐지 논의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여가부가. 그래서 자꾸 수정에 있어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총괄 조정 평가라는 이런 면이 그런 게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지난번 법안 소위 때도 제가 언급했는데 그냥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원안 통과를 했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경제재정 정책의 총괄 조정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 같은 건 안전재난의 총괄입니다. 그러면 성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가부에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도 총괄 조정 협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여성 인력 및 고용기회 확대. 특히 이번에 고용부의 어떤 여성 인력 양성 고용기회가 여가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문구에 삭제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관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네. 예, 뭐 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예, 저희들이 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법이 오늘 통과하고 본회의 25일 날 통과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국무회의 통과해서 이 그 공포될 때까지 약 한 뭐 10일간 정도는 공포 바로 시행을 한다. 예를 들면 네네. 금융 감독이나 아니면 검찰청이나 이런 건 1년 후에고 내년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 1월 그렇지. 2일부터고요. 그런 예. 이야기 검찰청 1년 후고 예. 실제로 이거 공포한다고 시행합니까? 그 며칠 전에 언론에 난 거는 뭡니까? 그 아마 민주당 쪽에서 올해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내년 결산 문제 때문에 이 법을 공포 시행한다는 게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라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나온 거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런 논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 쪽에서 그런 뭐 의견이 있을 모양인데요. 이거는 그러면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럼 유지된다고 그렇게 하면 또 말씀드립니다. 법을 바꿔야 되죠. 네? 법을 바꿔야 되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고 결정이 되면 법을 바꿔야 되죠 또. 자, 네, 예를 그 들면 개정 사항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관련해서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 산자부가 하다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갈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내년에 결산할 때는 9월까지 예를 들면 올 9월까지는 산자부,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 거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올해 국감도 비슷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걸 검토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보고받은 바는 그래서 이게 없습니다. 너무 법을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냐는 거지. 쉽게 법을 이거 지금 바꾸고 또 그런 문제가 결정이 되면 또 법을 바꿔야 될 거잖아요. 이거 부칙을. 그래서 왜 이래 졸속적으로 하느냐는 거. 제가 아니, 말씀드리는 게 그런 지금 겁니다.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예.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시행을 되는데 나중에 또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니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자라고 하면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럴 일은 없습니까? 네. 행안부 장관 직을 걸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기까지 직을 걸어야 됩니까? 아니 법을 나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면 굳이 우리가 지금 9월 25일을 목표로 삼아서 그런 그 내용을 검토했다면 위원회 심의 과정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회 처리 과정에서.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논의할 시간적 여유는 안 있느냐,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그 검찰청 관련해서 1년 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1년 후라 하더라도 우리 장관님이 검사라면 수사하겠어요? 없어지는 검찰청에 내가 무슨 수사를 해요? 중수청은 1년 후에 만들어지고, 검찰청이라고는 있으면서 아예 작동을 안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이야기고. 금융위원회 폐지하죠. 그죠? 네네. 금융감독위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가 되죠.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번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그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다행보는 금융감독위원장은 그대로 되는 거죠. 네,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그건 그대로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만큼은 왜 폐지를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적으로 면직시키는 그런 논란을 왜 자초를 합니까? 왜 말 그대로 딱 특정인을 자르기 위해서 이 법 고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한다고요. 이 방송 그리고 예. 이거 정보조직법 정부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다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네,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수석 전문님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174, 175 똑같은 조항을 넣어놨어요. 지금 이렇게 엉터리 조문들이 많아요. 이 안에 지금 71페이지 174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175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똑같은 이야기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예. 174 174는 신문 이게 등 바뀌었어요? 예, 예. 이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음은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네. 검찰청 폐지 법률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에 관련돼서 이 토론함에 있어서 우리의 쟁점은 과연 검찰청이 그동안 존립했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과 중수청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중수청을 만든다면은 행안위에 둘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 법안의 쟁점이죠. 네, 지금 쟁점이고 지금 법안에는 그렇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가 이 법안의 쟁점이지, 현재 검찰청이 폐지됨으로써 현재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볼 때 사안의 본질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인력과 그렇죠. 사무 공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 만들 수가 알겠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네.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범정부 TF가 구성되어 있고,
또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또한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되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력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검사가 2,300명 있고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가 약 300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검사가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청만 남는다면 나머지 2,000명의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걱정을 하는데 충분히 2,000명의 검사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나눠져 있을 뿐이지 기소만 한다면은 현재 있는 공판 업무를 보다 더 공판부를 확대해서 공판부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판부를 늘려야 됩니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1차 수사기관, 공수처, 중수청, 경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사법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만약 사법적 통제를 한다면은 이러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도 검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의원님,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님 말씀은 약 300명 정도의 공판부 이외의 기능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이 그러니까 공소청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그 공판 업무만이 아닙니다. 기소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사 과정에서의 각종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 영장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그 영장 청구와 또 그 기소 결정과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300명만으로 공소청 기능이 모두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겁니다. 검사 사건이 오면은 검사가 공판장면 가는 게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있어야 되고 공판장에 가야 되고 근데 공판이 확대되겠죠. 또한 1차 수사기관을 지휘할 검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검사 인력이 충분히 할 역할이 있다. 또 하나는 지금 검찰에는 항고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고 사건을 거기에서 수사 지휘라고 하는 거는 과거식 표현입니다. 그렇죠. 네. 항고 사건이 있는데 항고 사건을 만약 검찰이 계속 맡겨둔다면은 여기도 엄청난 검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건물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전국에 57개인가 지검과 지청이 있습니다. 이거 제 아이디어인데 건물을 빌릴 필요 없어요. 간판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주지방검찰청은 강주지방기소청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청에 있어서는 기소청을 안 둘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청에서도 기소를 하고 지원에 대응한 지원해서 재판하기 때문에 건물 문제도 임대 그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검찰청 건물에 명칭을 바꾸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러니까 기소청의 지청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중수청의 건물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청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범죄 대응 문제가 여러 의원이 지적하시는데 이 범죄 대응 능력 문제를 해소하시기 위해서 지금 수사 지휘 어떻게 하는 문제를 우리가 TF 원하는 거 아닙니까? 또 보안 수사를 어떻게 하는 문제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볼 범죄 대응 능력은 크게 걱정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검정의 TF 때 제가 말씀드린 의견들이 잘 반영돼서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 토론과 의결과 또 정부 측에서 참고할 사항을 고민하기 위해서 3+3+3 총 9가지 정부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자료로 작성해서 성실히 제출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금감원과 금융소비자원 분리를 합니다. 감독기관, 현장 집행 감독기관 둘로 분리를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감독 기능의 분산을 초래할 뿐이고
성공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분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위인설관이라는 시중의 얘기까지 파다하고 금융감독기관에서 강력히 전 직원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굳이 추진해야 하는지 이유 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금융정책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가고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시도해서 실패한 모델입니다. 금융정책기능은 재경부에 있으면 법은 재경부에 있고 집행의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돼서 혼선이 많아서 금융위원회로 통합했던 과거의 경험, 거기서 현재까지 이어온 것인데 이것을 다시 재정경제부로 법을 보내고 금융정책기능을 보내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비례가 깨졌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기획예산처가 있었는데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세입과 세출을 분리하신다고 했는데 세입과 세출을 그때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너무 작고 재정경제부는 너무 크고 비례가 깨져서 결국 기획재정부로 통합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사례를 다시 되돌아가는 이유를 모르겠고 경제부처에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경제 전문가는 세입과 세출을 분리할 것이라면 굳이 분리한다면 경제기획원 모델과 재무부 모델로 회귀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언을 듣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공소청과 중수청의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의란 수술의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검찰 특수부만 폐지해도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부와 공안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검찰 특수부만 폐지해도 되는 일을 검찰 자체를 간판을 떼게 하는 일을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 여기에 동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사 지휘권은 있어야 합니다. 자유당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경찰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문제가 됐던 것은 경찰입니다.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검찰이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많이 하다 보니 그 제어 기능, 인권 보호 기능보다는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개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십시오. 대신에 수사 지휘권을 복원하시거나 수사 지휘권이 싫으시면 보강 수사권 요청권이라고 이름을 바꿔서라도 유지해서 인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부가 탄생하면 에너지 비용이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 토론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의 후과에 대해서 보강 조치를 하시고 국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십시오. 기후와 에너지는 감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과학과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이유를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을 잘라내기 위한 이유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법안을 잘 분석해서 이런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신 것을 축하드려야 할지 도저히 남겨서는 안 될 헌법적 악습의 선례로 봐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부족한 점 3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대미 협상이 치열합니다. 외교부를 차라리 국무부로 보강하는 방안, 미국형 모델을 생각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찾아주십시오. 친미냐, 친중이냐, 이게 지금 가장 치열한 대한민국의 생사 갈림길입니다. 외교부를 보강하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부처를 떼었다 붙였다 정권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공직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기는 어떻게 높이실 것입니까? 자존심은 어떻게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유감을 표합니다. 예, 답변 성실히 제출해 주십시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로 보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승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와 성병 권칠승입니다. 장관님,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 중에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수정할 것은 거기 좀 향후에 조직 개편할 때 반영할 것은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직자 사기 진작에 대해서 우리 박수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 조직 전체를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뿐 아니라 검찰 개혁과 관련한 부분은 앞으로도 논의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 말씀해주신 내용도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 정부 조직 개편이 뭐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할 때마다 이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동안 정부 조직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지 벌써 한 17년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의 정부 조직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에 그 뒤에 제대로 된 그 개혁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정부 조직법이 통과 이전에 할 일과 이후에 할 일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논점도 좀 흐려지고 토론하는데 혼란만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청사 준비와 같은 이런 특히 이런 인프라 관련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을 때 사실 술렁거리고 이런저런 말들이 뭐 복도통신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낭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뭐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 어떤 결정이든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대규모든 소규모든 이 조직 개편에 있을 때는 언제나 있는 이야기들이고 또 검찰도 그런 전례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600여 개가 되는 법안들이 지금 개정이 되는데 졸속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개정되는 법안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교육부 장관 다음에 과기부 장관이 나오는데 이걸 관제 순서를 조정해가지고 과기부 장관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나오고 또 기재부 장관을 기획예산처 장관 혹은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령도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돼 있던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바꾸고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꾸고 각 부에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단순한 명칭 변경 그렇습니다. 수준의 모든 법안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가부 장관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바꾸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바꾸고 또 어떤 법은 부로 돼 있고 어떤 분은 장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로 돼 있는 것도 명칭을 바꾸지만 장관으로 돼 있는 것도 부 명칭에 따라서 다 또 바꿔야 됩니다. 특허청 같은 경우도 지식재산처로 바꾸고 이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거를 졸속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 단순한 명칭 변경이지 업무상의 변화라든가 법 문안의 취지가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뀌어지는 내용들 중에 이런 것들을 뭐 좀 힘드시겠지만 이게 제가 보니까 전부 이거밖에 없거든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한번 통계표로 만들어서 600 몇 개 중에서 뭐 몇 개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다. 이런 자료들을 좀 행안부에서 준비하시면 국민들한테 이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조금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순한 명칭 변경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재 순서의 변경, 네. 뭐 이런 정도에 대해서만 부칙을 통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준비하셔서 그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특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정부 조직법이 이제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단점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먼저 저는 이게 단점이 보면 이제 수사 지연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수사 지연.
그리고 공백이 되겠죠. 이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제 수사를 해서 올리잖아요, 우리가. 저 기소청으로 네. 올리면 의원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오히려 수사를 지연하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형태로 이 조직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1차 수사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2차 수사를 또 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경찰에 가서, 그러니까 1차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 글쎄요, 송치가 장관님. 되면 또 다시 첨서부터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어떻게든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고 나면 수사는 경찰에서 받고 기소 결정을 이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공소청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소청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수사 지연이 일어날 소지가 줄어들게 보안 됩니다. 수사권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될 터인데요. 보안 수사권 또는 보안 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어폐가 좀 있는데 수사를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검사 인력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지금 검사 2,300명. 2,400명 이 정도 되죠. 그러면 그 구성원이 지금 검찰청의 구성원이 몇 명인가 십니까? 한 10,000명 정도. 네, 10,000명 되는데 되는데 그리고 저 수사관은요. 수사관 한 6,000명 되거든요. 수사관은 한 7,000명. 예, 예. 그러면 그 수사관이 그러면 우리 공소청으로 중수청으로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공소청에 남아 있을 분들도 있고 예. 오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올 수도 봉급 있습니다.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봉급 체계는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이나 또 일반 이쪽 경찰의 중수청으로 가는 공무원이 직급이라든가 그 급료는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검찰청 당연히 같아야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불이익을 그럼 일반 안고 그쪽에서 가지 않지 있던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봉급이 좀 낮고 이쪽은 높으면 같은 직급에서 9급이면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건데요. 그걸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같은 조직에서 이제 몸담으면 봉급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고. 네, 앞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중수청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 중수청법과 이 공소청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아니 지금 때문에 안을 내놨으면 대충 어느 정도의 지금 규모가 안을 어떤지.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조직법이 이제 하잖아요. 하면서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범정부 TF에서 이제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수청, 공소청 이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수사 지연이나 서민들이 저는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그 다음에 검찰이 2차 수사 과정에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러면서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수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기소 결정의 잘못인지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그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거는 지금 이제 논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도 사실은 기소 분리는 돼야 된다는 그런 찬성론자인데 그래도 우리 공소청에서 보안 수사는 꼭 가져가야만 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전적으로 수사를 책임을 진다 하면 상당히 우리 서민들한테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토론 순서 제가 마지막까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성건 의원, 고동진 의원, 마지막으로 모경정 의원. 예. 한 바퀴 도는 게 마지막이랍니다. 그 다음에 정춘생 의원님 하시겠으면 정춘생. 자, 이해식 의원님 해주십시오.
네, 네 이해식입니다. 저는 법안 일소위에 참여를 해서 말씀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뭐 졸속졸속 하시니까 한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다른 내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안이다. 그리고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안을 이렇게 내놓는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안과 이렇게 크게 수정이 되지 않은 그런 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중수청, 공소청 설치와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서 이것을 다뤘는데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4명을 포함해서 이 전문위원 기획위원들 중견 법조인 10여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아주 자세한 그런 토론 또 시뮬레이션 이런 걸 거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저명하다고 하는 헌법학자나 또는 그 법률가 이런 분들과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특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검사 그리고 검찰 수사관의 역할, 기능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자세한 그런 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시켜 주시면은 범정부 TF에서 유예 기간 동안에 조금 더 다듬어서 부작용이 없도록 그리고 국민 피해가 1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교한 안으로 마련돼서 시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를 좀 믿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면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교 신자 12만 명이 지금 입당을 해가지고 신천지 신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국민의힘이 말이에요. 네? 전광훈, 손현보 목사 이런 어떤 사이비 이단 교주들한테 좌지우지되는 정당이라고 귀당에 대표하신 분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조직 개편안을 걱정하시기 전에 국민의힘 귀당의 조직 개편이나 걱정할 때다 이런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 믿어주시고 발목 잡지 말고 일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자 의사진행에 좀 도와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장관님 뭐 추가로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다음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권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제 귀에 잘못 좀 들린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해서 제 이름조차도 잘못 귀에 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내용 가지고 대치 토론을 좀 하려고 하다가 의원님들 말씀하는 것, 특히 이해식 의원님 말씀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한마디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특히 상권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야 될 국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오늘 받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여당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 우리 야당이지만 국민들을 생각하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적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심 끝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어느 뭐 지옥에서 갖고 온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승사자처럼 여러분들 발목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부가 일을 해야 되면 국회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견제와 균형이 왜 존재합니까? 아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한 달 동안 고심을 해서 만든 안 좋습니다. 그럼 정부가 해야죠. 그럼 국회는 뭡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고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15일 날 발의를 해놓고 25일 날 10일 만에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상임위가 이 법안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 아닙니까? 그 세상에 이틀 그냥 전체 토론 한 번 하고 1시간 법안 심사 한 번 하고 그것도 2시간 그 다음에 오늘 이것도 해갖고 그냥 통과시킨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조직법은 왜 바꿉니까? 국민들의 삶과 민생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국회는 대의제 기관이잖아요.
충분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금융 그리고 정부 정책 중에서 경제 그리고 에너지 검찰 개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청문회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민들 목소리를 듣고 토론을 하는 걸 갖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우리가 졸속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안 부끄러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엊그제 우리가 법안 심사 토의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몇 개 올라온지 아시죠? 74건이 74명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의한 거는 25건밖에 병합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74건 중에서 중복 발의한 의원들 빼고 나니까 60명이 올렸어요. 60명의 의원에 10명의 공동 발의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법안에 담겨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병합 심사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지지해 준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을 거잖아요. 왜 국회가 이렇게 그냥 날림으로 그냥 갑니까? 이게 졸속 아니고 뭡니까? 민주당 야당 시절에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정부 조직 발목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거 까마귀 고기를 먹었습니까? 왜 그거는 까먹고 있죠? 이건 국민 주권 정부 아니에요. 국민 주권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권. 국민 무시 정부죠, 이게. 그리고 우리 상임위가 그야말로 대국민 막장 사기위원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러지 마십시다.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회의원으로서 드리는 겁니다. 당을 떠나서 우리 상임위가 그렇게 전락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상임위가 그렇게 전락하고 있잖아요. 안 부끄럽냐고요? 저는 부끄럽죠. 내용에 대해서 찬반이 존재할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게 국회 역할입니다.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냐고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비판했듯이 일방통행하고 힘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독재라고 말씀하셨고 틀린 말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왜 똑같은 그런 잘못을 반복하시려고 하냐고요. 국회는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한테 질문은 제가 드릴 게 없고요. 왜? 야당이 백날 얘기해봤자 뭐 수용은 안 될 거고 저는 대신에 우리 국회는 바로 세우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의결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해관계 걸린 사람들 공청회라도 해야 됩니다. 금융감독은 직원들 전부 다 상복 입고 전원이 다 시위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목소리 안 듣습니까? 그래서 공청회 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고동진 의원님 신청하셨는데 안 계시니까 넘어가시고요. 모경정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서구변 검단에서 모경정입니다. 앞서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원래 집권 여당이라고 함은 정부에 발 맞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끌고 나가는 주도 집단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와 비판과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같은 야당 의원님들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주신 말씀 소중히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합의 처리가 아니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의라고 하면 두 의견이 충돌했을 때 만장일치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얼마나 더욱더 열린 자세로 협의하는 자세로 의견을 수렴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점에 있어서 충분히 많은 수년 동안 쌓여온 논의를 바탕으로 그리고 지난 법안 일소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준비해온 내용들을 잘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날 법안 소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또 수년 동안 쌓여온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 지점들을 준비해 가서 말씀드렸다는 내용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 독재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시는데요.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게 선출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국회입니다. 국회 의석수를 가지고 그 국회 의석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의사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 독재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신중하게 그 표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인 설관이라는 표현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 국민들을 위해서 또 반대 목소리를 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위인설관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하십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대 정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석연치 않은 당시 윤석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과정을 통해서 의대 정원 증원 이야기가 나왔고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논의와 지금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조.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조직법에서 각 정부 조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든 것을 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이 법 자체의 존재 이유가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법은 우리가 이 법의 개정을 논의할 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큰 그릇을 어떻게 만들지 정도에 대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법이나 공소청법이나 금융위 설치법 이 법안들이 결국 다 개정되어야 될 텐데 그 법안이 통과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녹여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능을 조금 더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장관님, 네. 행정안전부에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대통령령에서 이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나 직제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주도 권한이 한마디로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나 직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국회 입법기관이 있다기보다는 국회 입법기관에서 정해진 정부조직법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세심하고 고심해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처 내에 그 기관 내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이 각 부령으로 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뭐 기획재정부나 우리가 지금 정부조직법에서 논의하는 여러 부처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그리고 법안 소위를 통과시키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한마디 한마디에 녹여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은 시작일 뿐입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은 안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오늘 법안을 통과시키지면 안 된다 이 합심하고 오신 것 같아서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토론에 나서겠습니다. 장관님, 검찰개혁이 그리고 검찰청 폐지가 단순히 검찰의 특수부의 문제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정부에서 특수부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수부가 대검찰청에 중수부가 있었는데 그 중수부를 없애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지방청에 있는 지검에 있는 특수부를 이 숫자를 줄여도 봤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이유로 결국은 다시 복원을 해내거나 아니면 과거의 잘못을 떨어내지 못하고 반복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 모두 갖고 검찰이 모두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설사 법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조속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찰 개혁을 논의해 왔고 이번 그 대선 앞두고도 대선 공약으로도 추진됐죠. 물론 그 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을 해 왔었던 내용이고요. 충분히 대선기관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저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소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에 따른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조국혁신당의 안대로 수사절차법을 따로 만들 것인가의 논의는 1년의 유예기간에 TF팀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시민사회의 의견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시간이 부족합니까? 장관님? 뭐 지금 당장 결정을 해 주셔도 거기에 맞춰서 이 조직을 준비하는 데는 충분히 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 세밀한 이 논의를 위해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립니다. 그 1년의 유예 기간을 통해서 TF팀을 통해서요. 여야 다른 그 민주진영의 야당의 의견들도 많이 충분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태연희 의원님도 앞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거의 식물부처나 다름없습니다. 공무원들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조직과 예산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확대 개편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안에 당겼습니다만 이것으로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기존의 여성 정책의 종합 기획 이 부분을 그냥 성평등이라고 놓고 종합 기획만 했는데 저는 총괄 조정 기능까지 있어야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좀 수정 의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부처에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청소년이라는 부처가 91년도에 체육 청소년부로 출범하고 나서 국가청소년위원회라고 잠깐 명기가 돼 있었지만 명기가 계속 안 되어 왔어요. 그동안 굉장히 주변화되면서 비주류 정책으로 성장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기대가 컸거든요. 커서 국회의장님도 청소년 명기가 돼야 된다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여가의 여당 간사인 김한기 의원안 그리고 본위원회 의원안도 청소년 이름을 명기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의 청소년 정책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기구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 하나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큰 문제가 대세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정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 의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예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발언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발언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발언 기회 주셔서 주신 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당 의원님들께서가 아니죠. 이제 야당 의원님들께서 소수정당으로서 제가 하던 이야기들을 많이 오늘 하셔가지고 사실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정부조직법은 엄청 방대해 보이지만 쟁점들이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논의의 지점들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인력풀이 훨씬 더 적고 국고보조금도 훨씬 더 적게 받는 저희 기본소득당 같은 작은 당에서도 정부조직법에 대한 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능이거나 아니면 그저 발목 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졸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실 정부조직법은 저는 그렇게 빠르게 처리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기는 하는데요. 빠르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과거에도 여야 합의로 기존에 법안도 제출되어 있지 않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이 통과시켜 왔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여야 합의로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종부세 깎아주고 금투세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빠른 속도로 다 합의해서 진행하셔놓고 본인들이 동의하지 못하면 이것은 졸속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내가 합의하는 건 이렇게 빠르게 처리해도 괜찮고 우리 당이 합의하지 못하고 동의할 수 없는 건 빠르게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논리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쟁점에 대해서 검토할 만큼 검토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뭔가 이렇게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그저 자꾸 어떤 논의의 체계를 만들자, 어떤 회의 체계를 만들자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그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오늘 빠르게 제가 발언 중입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네, 네. 허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들의 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의 일관된 오늘 하루의 회의만 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관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정치 활동에 임하셔야 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빠르게 좀 토론은 종결하고 네, 네.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자 이현희 의원님,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국민의힘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국민께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을 부정하는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어게인하자, 이런 주장들이 어떻게 야당의 집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실을 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제 다 집회 가셨잖아요. 이게 이런 그 집회를 놓고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거는 국정 발목 잡기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자, 이런 것들을 제1야당 집회에서 버젓이 해놓고 대선이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야당에서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야당님께 얘기하시는 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번 대선 때 민주당에서 다 공약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약했고, 그리고 국민들께 다 토의를 거쳤고, 그래서 국민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과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한 달 이상 충분하게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서 안을 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위해서 뭐 청문회 하자, 공청회 하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일말의 국정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대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당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야당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국정 발목 잡기 하지 마시고, 지금 최소한 역대 정부를 보면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야당은 6개월 정도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해줬습니다. 근데 출범 100일도 안 된 정부에게 대통령 끌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야당 의원님께 요청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해낼 수 있게 정부조직법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장관님, 의원님, 위원장님,
자, 장관님 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지금 저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들 토론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잠깐만. 그동안 저 정부 입장에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네. 예, 그 여러 의원님들 중에 그러니까 방송미디어위원회가 왜 방송위원회를 폐지하고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 방송미디어위원회의 미디어가 추가가 되게 된 것은 이제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던 IPTV라든가 이런 뉴미디어 분야의 이 정책을 이 방송위원회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던 업무를 추가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방송위원회를 7명으로 방송미디어위원회로 확대해서 새로 구성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되면서 왜 변동이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 중에 국내 금융 정책 부분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 기존의 업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원이 만들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금융감독원 내에 지금까지 기왕에 이 소비자 보호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 조직을 떼어내서 보다 더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분할하는 것이지 새로 만드는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성격상의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무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변동이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토론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야당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좀 하실 만큼 했기 때문에, 가사님 이렇게 해줍시다. 이 문제는 충분히 이제 과정을 통해서 자, 제가 저도 마지막, 저도 이제 위원장이지만, 저 먼저, 자,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우리 이 야당 의원님들의 이야기, 또 우려할 만한 이야기, 이 정부조직법의 시급성에 비해서 또 많은 또 충분한 토론이 좀 부족했다는 이야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이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도 각 개별 법안의 또 준비라든가 또 각종 준비 사항들 점검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관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온 야당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우려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준비에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의원님 이제 이야기를 강사님, 네. 제가 확인할 게 뭐냐면 이거 법안 소위에서 다뤘던 문건하고 이거 문건이 우리 어제 행정실에 5시에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대안이라고 나눈 거하고 어떤 내용들이 포착되어 있습니까? 몇 가지가 포착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가지 정도가 포착되어 있습니까? 자, 그 부분을 안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토론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행정사무적으로 법안 소위에서 네. 오늘 아침에 법안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서범수 의원님, 아니 마지막 이제 정리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 서범수 의원님, 어떤 차이가
서범수 의원님,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정리단계에서 다. 자, 서범수 의원님, 위원장의 발언권은 이제 자, 그 정도 하셨으면 됐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광 의원님과 사범수 의원님, 사회자의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 과정에서 수많은 시간과 의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니, 토론 과정 충분히 드렸는데 정리하는 과정에 이제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갖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서범수 의원님, 의사진행을 발언권을 신청하시고 허락을 받고 하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쟁점화 시키지 마세요. 토론을 다 종결했습니다. 토론을 한숨배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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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서범수 의원님, 아니요, 잠깐만요. 제 이야기 좀 들으시라니까요. 아니, 내 이야기 듣고 하시란 말이에요. 토론 기회를 다 드리고, 본인도 하셨잖아요. 자, 아니, 무한정으로 드리는 것이 제가 이제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하셨는데,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토론 이전에 하셔야 할 문제, 토론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막무가내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본질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야기했고 토론 기회를 드렸고 발언을 다 했는데, 간사 되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마지막에 충분히 이야기. 네. 제 정부 측도 아니고, 자,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이 본 토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좋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자, 기회를 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인 본질에 관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다 끝나셨어요.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이 토론 과정에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토론이 다 종결되다시피, 자, 종결은 안 했지만 위원장이 종결을 선언하기 직전에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막지. 자, 지금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저한테 묻는 겁니까? 자, 전문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가? 그걸 의원이 읽고 그래야지 무슨 그걸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합니까? 자, 답변하세요. 자, 잠깐 계세요. 자, 계세요. 그게 얼마나 본질적인 문제인지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지금 서범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네. 예,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자구 정리권을 소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셨고요. 통상적으로 소위 심사 이후에
자구 정리권의 범주에 속하는 오탈자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전날 소위원회 심사 내용을 다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대안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실무자들이 일요일까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가지고 부칙 조문이 아시다시피 628개조입니다. 그래서 오탈자 부분을 다 확인하고 또 인용 조문이 아구가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있었던 인용 조문이 잘못된 부분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요. 또 미처 그 인용 조문이 들어오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칙 개정 사항은 부칙 개정의 법제 실무상 원칙이 부칙 개정으로는 본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내용은 부칙으로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들어가는 내용은 법제 실무상 탑2 정보조직법 본칙에 들어있는 것과 관련해서 명칭 변경권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나 지금 조문 순서가 바뀜에 따라 조문들 바뀌는 경우 그 여기서 소관 조정이 있어서 그 소관 조정 때문에 물고 있는 인용 조문을 좀 달리 해줘야 되는 경우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최대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설명 받으신 대로, 의원님들. 의원님들. 충분히 또 해명이 되었을 걸로 이해하므로, 토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법률안의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비용 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 2 제3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첨부를 생략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충분히 시간 드렸잖아요. 충분히 드렸어요. 자, 앉으세요. 이성건 의원님 한 분이라도 좀 앉아주세요.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비용 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79조 2 제3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첨부를 생략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하는 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 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 토론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2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29항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책의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부 측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두 건의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세워주신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앞으로 오늘 의결해 주신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완료하여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의 추진 성과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근거가 마련되어 탄력적인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두 건의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민들의 삶의 토대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넉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조직정비가 지연되면서 정책 집행의 공백과 혼선이 빚어졌고 또 국민들의 피해도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정부조직법안 그리고 함께 통과된 법안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